네, 안녕하세요. 레알 실무 엑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목록의 항목들을 원하는 개수만큼 그룹핑을 한 다음에 정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지금 넘버 점 항목이라고 해서 1번부터 해서 29번까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요. 이 항목들을 지금 이제 6개씩 그룹핑을 해서 지금 빨간 점선으로 된 박스, 파란 점선으로 된 박스 6개씩 그룹핑을 해서 첫 번째 줄, 그리고 자동 줄 바꾸기 한 다음에 두 번째 줄, 자동 줄 바꾸기 한 다음에 세 번째 줄, 이렇게 해서 내가 그룹핑하고자 하는 항목 수만큼을 묶어서 한 줄씩 나타내고 줄 바꿈으로 해서 다음 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된 함수는 여기 오른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10개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쓰였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쓰이는 함수들은 sequence 함수 또는 quotient 함수가 될 것 같고요. 로 함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방법을 두 가지로 해봤는데요. let 함수와 sequence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대신 let 함수와 시퀀스 함수를 쓰지 않고 다른 함수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시퀀스 함수 대신 여기서 보시면 로 함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은 이 밑에 거 let 함수하고 시퀀스 함수 없이 로 함수와 indirect 함수 뭐 이런 걸로 해서 동일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아이고, 잘못 열었네요. 네, 예제 파일 열어서 예제 파일로 가기 전에요. 먼저 완성된 걸 보고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네. 자, B 칼럼부터 D 칼럼까지 보시면 지금 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그룹핑 할 항목을 제가 6개씩 하겠다. 지금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여기 스핀 단추를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5개씩 그룹핑 하겠다. 보시는 것처럼 그룹핑이 5개씩 되면서 여기 결과물이 이렇게 뿌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D 칼럼에 있는 이 항목들을 5개 또는 6개씩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 그룹핑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 줄 바꾸기, 여기 보시면 CHAR 캐릭터 10,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자동 줄 바꾸기 기능을 넣어주고, 또다시 5개씩 묶고 자동 줄 바꾸기 넣어주고 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요거를 텍스트 조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렛을 썼든 안 썼든 둘 다 텍스트 조인을 쓴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 작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로 와서요. 우선 B 칼럼부터 D 칼럼까지 있는 요 로 데이터를 먼저 표로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표로 만들기 전인데요. 데이터 아무데나 영역에 두시고 컨트롤 T 또는 L 누르셔서 표 만들기 해 주시고요. 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표 디자인을 아무것도 없게끔 하고요. 네, 그러면 이 표 이름을 제가 조금 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만 할까요? 데이터 언더바 네, 그룹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시퀀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룹핑할 항목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5개 이렇게 했는데요. 또는 6개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스핀 단추를 넣어가지고 이 스핀 단추가 클릭되면서 숫자가 조정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오피스 365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메뉴에 개발 도구에 가셔서 여기 삽입, 여기 양식 컨트롤에 여기 보시면 스핀 단추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스핀 단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스핀 단추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컨트롤 소식에 들어가셔서 네, 현재 값은 뭐 0으로 두셔도 되고요. 최소값 제가 1부터 10, 그러니까 1개부터 10개까지 그룹핑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증분 변경은 1로 하겠습니다. 일식 증가 또는 감소하게끔. 그리고 셀 연결은 네, 원하는 아무 위치에나, 저 같으면 아까 F2번 셀에다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핀 버튼을 누르면요. 네, 위로 누르면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요. 아래로 누르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스핀 버튼을 추가를 해서 네,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서 스핀 버튼을 눌러서 그룹핑할 항목수를 조정해 준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먼저 자, 그 다음에 현재 항목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이 현재 항목수는 뭐냐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테이블 제가 아까 데이터 언더바 그룹핑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테이블의 항목수가 몇 개냐 지금 보시면 총 29개입니다. 제가 넘버링을 일부러 넣어놨는데요. 29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29가 나오게끔 물론 손으로 29를 쳐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항목을 만약에 제가 추가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추가 항목 9번이 됐다. 이렇게 되면요. 아이고, 네, 여기 지금 29라고 되어 있는데 29가 아니라 30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요렇게 됐을 때 이 현재 항목수를 30개를 자동으로 넣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rows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rows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내가 선택한 어레이의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네, 카운팅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저희가 그 표를 만들고 표의 이름을 데이터 언더바 그룹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첫 번째 네,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괄호 닫아주시면 데이터 언더바 그룹핑이라고 지금 파랗게 지금 박싱이 되어 있는 요 부분에 데이터에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네, 구해줍니다. 그래서 30개 나왔죠. 네, 이렇게 네, rows 함수와 그리고 표의 이름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항목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항목수를 구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여기 항목 9번을 넣었을 때 지금 29에서 30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수식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식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요 카운팅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은 상태에서요. 자, 여기서 count a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요 D4번에서 D4번을 고정을 시킬 거고요. D4번에서 D4번을 카운팅을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작점은 완전히 고정을 했죠. 행과 열을 다 고정을 했고 두 번째 종료점이 되는 B4번은 열은 고정시켜 놓고 행은 오픈 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범위가 늘어나면서 해당되는 범위 안에 있는 카운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B4에서 B4니까 지금 B5번 셀에는 답이 1이 될 겁니다. 그쵸? 이거를 수식을 확장하면 동일하게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는 분명히 추가 항목 9번이라고 넣었을 때 이게 29번에서 그냥 29번이 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강제로 30으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으면 수식 입력이 되어 있어서 같이 확장이 되면서 30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count a 함수를 쓰는데 시작점과 종료점, 범위의 시작점과 종료점을 혼합 참조, 절대 참조를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의 기능, 수식이 자동 확장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자, 그래서 현재 항목수 29개를 구했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5개씩 그룹핑을 한다. 그러면 캐릭터 10, 줄바꾸기를 몇 번을 넣어줘야 될까요? 29개니까 5개씩 그룹핑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그 다음에 이건 6번째. 그러니까 줄 바꿈은 총 5번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보면요. 코어션트, 그러니까 몫을 구해주는 함수를 써도 되고 아니면 코션트가 좀 어렵다 치면 int 함수를 쓰셔도 되는데요. 개념은 동일합니다. 몫을 구해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코션트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코션트 그리고 나누어지는 값은 29, 나눌 값은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5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줄바꿈을 총 5번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항목수가 29개지만 현재 항목수 29개와 캐릭터 10 줄바꿈을 한꺼번에 다 포함을 해서 새로운 탭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새롭게 만들어질 테이블의 항목수는 총 34개가 되는 겁니다. 29개 더하기 네, 5개 해서 3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34개를 어디에다가
이 시퀀스 넘버에다가 제가 자동으로 쭉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오피스 365를 쓰기 때문에 시퀀스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로 함수를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하고 로 함수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시퀀스 함수는 인수가 꽤나 많습니다. 시퀀스, 아이고, 네, 시퀀스 함수는 총 4개인데요. 이 로 값은 전체 행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로 s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의 행의 개수 34개 절대 참조를 해서 고정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칼럼은 1개, 그러니까 34.1에 해당되는 34,1에 해당되는 행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스타트 넘버는 1부터 시작을 할 거고, 1씩 증가, 스텝을 1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주시면 총 1부터 34번까지 34,1에 해당되는 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1번에서 34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시퀀스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로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로 함수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로 함수를 그냥 쓴다고 하면 로 하고 1번부터 34번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입력해야 되는 거는 34라는 이 숫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계산된 이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인다이렉트 함수가 한 번 더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를 쓰기 위해서 1에서 시작을 해서, 그쵸? 1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34번 행까지 이렇게 하면, 그쵸? 이렇게 동일하게 아까 로 함수 안에 제가 이렇게 했던 거랑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인수에 대해서 1부터 34까지. 그걸 제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직접 만들어 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엔 이 앞에다가 인다이렉트를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 괄호 열고 맨 끝에 가서 괄호 닫아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앞에다가 row라는 함수를 입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주소가 변환이 돼서 동일한 결과값이 시퀀스를 쓴 거나 row 함수를 쓴 거나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시퀀스 함수를 쓰나 row 함수를 쓰나 같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이제 그룹핑을 5개씩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리절트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수작업으로 갖다 넣어 보면 5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캐릭터 10, 그리고 뒤에 6번부터 10번까지 또 갖다 놓고 또 캐릭터 10, 이걸 반복해서 밑으로 쭉 뿌릴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이 34번이 여기 29번에 추가 항목 8번이 되도록 그렇게 수식을 입혀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캐릭터 10 줄바꾸기를 넣을 위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 위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개씩 그룹핑 하기로 했으니까 5개 그룹핑 뿌려주고 6번째, 그리고 5개 넣어주고 12번째, 그쵸? 그리고 또 5개 넣어주고 몇 번째인가요? 그러면 18번째 이렇게 여기 그룹핑하는 항목수 더하기 1에 대한, 즉 6에 대한 배수의 위치에 이 캐릭터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캐릭터 10 위치부터 잡아보면 지금 이 시퀀스 값의 결과값 나누기, 제가 코션트 함수를 모드 함수를 쓰겠습니다. 모드 함수를 써서 지금 이 시퀀스의 넘버에 해당되는 숫자 6을 나누기 누구로요? 여기 그룹핑할 항목 더하기 1번 1번이 아니라 1 이렇게 하면 6 나누기 6 하면 나머지 값이 0이 됩니다. 그쵸? 자, 아까 코션트는 몫을 구하는 거고 mod 함수는 몫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몫을 다 한번 구해 볼까요? 구해 보면 6의 배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od의 결과값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저기 캐릭터 10을 넣어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if 이 결과값이 0이면 제가 현재는 그냥 따옴표로 해서 텍스트로 그냥 넣겠습니다. 캐릭터 10이라는 요 함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땡땡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확장해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최종 집계될 거에 중에서 캐릭터 10이 들어갈 위치는 제가 잡아줬습니다. 그쵸? 자, 요거를 지금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퀀스 넘버 개별 숫자들을 다 이용을 했는데 이 개별 숫자 대신 제가 여기 로 함수 쓰여진 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누구 대신 요 지금 참조한 시퀀스 넘버를 참조한 요 F5 대신 요 제가 방금 카피한 거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스필 에러가 뜰 겁니다. 그쵸? 밑에 거 다 치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필 채워집니다. 동일한 결과값이고요. 자, 이제 캐릭터 10의 위치는 잡았으니까 나머지 캐릭터 10이 아닌 요 항목들을 어떻게 뿌려줄 거냐. 요거는 여기 인덱스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미 이 테이블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29번까지 각각의 위치에 항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니까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찾고 6번은 여기 들어갔으니까 7번부터 11번까지는 7에서 11까지 숫자 중에서 1을 빼면 6에서 10이 되잖아요. 그 6에서 10을 찾아와서 여기다 뿌려주고, 그쵸? 그리고 12에 또 다시 캐릭터 10이 들어갔고 13부터 17까지는 다시 여기서 빼기 2를 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 여기다가 찾아서 넣어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넘버링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넘버, 인덱스 인수 안에 들어갈 로우 넘버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누굴 기준으로? 이 테이블에 있는 이 번호를 기준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번호가 들어가게끔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룹핑이 5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제가 넣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0, 그쵸? 그리고 7번부터 11번까지는요 1씩 뺄 거고요. 그러면 6번부터 10이 될 거고 12번을 제외한 13번부터 17번까지는 2씩 뺄 거고요. 그리고 19번부터 23번까지는 3씩 뺄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답이 어떻게 될 거냐면 네, 여기에 원래 시퀀스 넘버에다가 조정 항목을 넣어서 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이거 첫 번째 6번은 캐릭터 10이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2번까지 여기 살짝 좀 잘못됐네, 그죠? 자, 요런 형태로 해서 제가 해당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빼서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 넘버를 넣을 건데 먼저 조정해 주는 숫자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조정해 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quotient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 quotient라는 함수를 쓸 건데 여기에 넘버는 지금 이 숫자 빼기 1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룹핑 항목 수 5개 더하기 1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해놓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결과값을 다시 해보면요. 시퀀스 넘버에다가 지금 조정되는 항목 요걸 빼주면 1부터 시작해서 자, 조정된 숫자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그쵸? 6번은 캐릭터 10이고 6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11번은 다시 캐릭터 10이고 11번부터 15번, 16번 다시 16에서 20, 21번, 21에서 25번 이렇게 제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요거를 두 개를 다 합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다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먼저 F5번 대신에 시퀀스 아까 로 함수 쓴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네, 이걸 지우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면 스필 함수가 스필 에러가 뜰 거고요. 지워주시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앞에 시퀀스 넘버를 빼주시면 되는데 이 F5번 대신에 네, 이 밑에 건 제가 일단 지우고요. 지우는 게 아니군요. F5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거 네, 카피를 해서 네, F5번을 붙여 넣어주시면 네, 결과값이 아까처럼 동일한 여기에 제가 아까 계산했던 값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 넘버 인덱스에 사용될 로우 넘버를 잘 보시면 캐릭터 10 위치가 항상 숫자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쵸? 여기 보시면 네, 6번이 다시 한번 반복됐고 11번이 다시 한번 반복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차피 이 캐릭터 10의 내 위치는 잡아줬으니까 나머지 항목들 요 인덱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어, 제가 찾아올 항목 이 항목들을 찾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자 index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array는 네, 일단 여기 요 array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냥 이 항목이라는 C5번부터 C3번까지 썼는데요. 제가 표의 구조적 참조를 그대로 써보면 데이터 네, 언더바 그룹핑이라는 표에서 제가 지금 이 스퀘어 브라켓 왼쪽 스퀘어 브라켓을 넣고 항목 네, 탭 누르고 다시 네, 오른쪽 스퀘어 브라켓을 넣어주고요. 자, 요 항목에서 어떤 친구를 찾을 거냐면 요 값이 요거인 것. 그리고 칼럼은 첫 번째 이 지금 테이블 C5번에서 C33번 이 테이블에서 행은 지금 C5 지금 1이죠. 그리고 칼럼은 1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네, 급여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게 대체를 할 거고요. 예, 이렇게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급여부터 보험까지 그리고 병원부터 네, 교육비까지 이렇게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수식을 지금 G5번 셀에 있는 값, 요 전체를 카피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이렇게 카피하셔서 네, G5번 대신에 네, 요거를 카피해서 붙여놓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스필 에러가 뜰 겁니다. 네, 지워주면 되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급여부터 시작해서 총 29개의 항목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뿌려졌습니다. 단, 네, 6번, 11번, 네, 그리고 어디 갔나요? 16번. 네, 요 친구들은 지금 대체가 되어야 되겠죠. 누구로? 캐릭터 10으로. 네, 그거는 수식을 한번 더 입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 지금 인덱스 넘버를 제가 쭉 이용을 해서 제가 실제로 찾아갈 값을 넣었는데 여기 C 칼럼에 있는 항목을 제가 가져가지 않고 D 칼럼에 있는 넘버점 항목을 가져가게끔 제가 다시 조정할 건데 여기다 번호와 이 넘버와 항목을 결합해서 여기다가 놓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테이블을 인덱스에 가져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리 바꿔 놓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있고 항목이 아니고 네, 넘버점 항목으로 바꾸고요. 네, 엔터.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수식을 이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B5번 and 그리고 점 큰 따옴표 안에 점 스페이스바 큰 따옴표 그리고 and 항목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콤마를 좀 넣고 싶습니다. 콤마를 넣는데 그룹핑할 항목수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콤마를 넣고 5번은 콤마를 넣지 않고 네, 6번부터 9번까지는 콤마를 넣고 10번은 넣지 않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9번도 콤마를 안 넣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mod 네, 요 값 나누기 네, 여기 숫자 5 항목수를 했습니다. 요게 0이면 콤마 네, if 네, 요 결과값이 네, 0이면 콤마 스페이스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쵸? 아,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네, 반대로 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콤마 5번은 아니고요. 6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10번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이 요 값은 안 넣고 싶어요.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o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이죠. 자, 요 mod의 결합값이 0이거나 또는 max
맥스 누구의 지금 데이터 데이터 그룹핑의 넘버 칼럼의 맥스 값이 누구랑 같으면요. 누구랑 같으면 지금 현재 행의 값과 같으면 이 두 조건이 두 조건이 같으면 요렇게 입력을 해 주라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5가 들어가 색깔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요거 이거나 또는 요거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면 땡땡, 그렇지 않으면 콤마 스페이스바 넣어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5의 배수에는 전부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셀 26번 셀 29번 행에도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금 셀에만 지금 콤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아까 했던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숫자 and 큰 따옴표 점 스페이스바 and 큰 따옴표 and 그리고 이 텍스트 이렇게 결합을 해줄 겁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항목 그렇죠? 다시 and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항목대로 이렇게 그룹핑 되어 가지고 지금 말이 꼬였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콤마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지금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 10과 이 각각의 항목들을 결합한 최종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if를 쓰겠습니다. if 이미 써져 있으니까요. 요 결과값이 어디가 있나요? 요 결과값이 0이면 캐릭터 10을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if부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if 맨 바깥쪽에 괄호 이렇게 덮어 씌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if 요 mod의 결과값 이게 0이면 캐릭터 10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찾아올 항목 이 값들을 찾아오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6의 배수에는 정확하게 캐릭터 10이 지금 옆에 있는 걸 옮겨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이제 캐릭터 10을 넣겠습니다. 큰 따옴표를 떼주면 되겠죠? 여기서 떼주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줄바꿈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했던 항목들을 이제 다 결합을 해서 텍스트 조인에다가 요 결과물을 텍스트 조인에다가 결합을 해서 여기다가 나타내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입력했던 요 전체 수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코를 빼고 카피한 상태에서요. 카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에다가 제가 텍스트 조인이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텍스트 조인 괄호 열고 연결자는 그냥 땡땡으로 했습니다. 일단 땡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빈 셀은 무시하겠습니다. to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숫자 1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텍스트 1부터 2 뒤에 있는 거는 if의 결과값 아까 제가 카피했던 걸 이렇게 갖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 주시고요. 엔터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답이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코마를 이 5번에는 안 넣냐면 여기에 맨 끝에 표시를 안 해주기 위해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과까지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미 이게 셀 서식이라든가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결과값이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나 제가 한번 하나를 따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텍스트 조인의 전체 값을 복사를 하고요. 선택된 지금 이 영역에다가 제가 텍스트 조인 함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지금 K5번 지금 제가 병합되어 있는데 K5번 셀의 결과물과는 다르게 그냥 쭉 옆으로 펼쳐졌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셀 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서식에서 조정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캐릭터 10이 입력된 캐릭터 10이 먹히기 위해서는 셀 서식에서 자동 줄바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셔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맞춤 탭에 가시면
여기 자동 줄 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체크박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위에 것처럼 됩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네, 그쵸? 보시는 것처럼 자동 줄 바꾸기 해줘야만 해당되는 위치에서 네, 캐릭터 10 위치에서 이렇게 줄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의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걸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쉬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사용된 함수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 개별로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조합이 될까 싶은 함수들이 서로 조합이 돼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if, max, row, row s, 그다음에 quotient, mode, sequence, 캐릭터, char, 그다음에 not. not을 제가 안 썼네요. not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not은 어디에 썼냐면, 네, 아마 여기다 쓴 것 같아요. 네, 이 아까 위치가 로지컬 테스트에서 true일 때 값을 지금 인덱스가 지금 앞에 와 있고 여기선 지금 인덱스가 지금 앞에 와 있고 네 뒤쪽에 지금 땡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땡땡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 땡땡이 사실은 캐릭터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치를 바꿀 때는 not을 안 들어갔었죠. 아까 앞에 캐릭터 10이 오고 뒤에 인덱스가 있을 때는 not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인덱스를 앞으로 돌리고 지금 땡땡 뒤에 캐릭터 10이 뒤로 갈 때는 MOD의 결과값에다가 not을 붙여서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꾼 결과값입니다. 네,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row 함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 해봤고요. let 함수는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let 함수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변수에다가 이 사용할 결과값을 만들어주고 그럼 이 f2의 값이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변수 지정해주고 이 결과값이 이 변수에 들어가는 거. 예, 그렇게 해서 변수 지정해주고 변수에 담을 값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지정해준 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변수들을 정의된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맨 마지막에 결과값을 만들 함수에다가 쭉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네, let 함수는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개개의 함수들을 보시면 뭐 이게 어떻게 쓰일지 잘 감이 잘 오시지 않을 텐데 이게 서로 조합을 하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예제처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비주얼 베이직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사고를 하면 굳이 비주얼 베이직을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엑셀 함수로도 해결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조금 더 해보시면 엑셀을 조금 더 파워풀하게 써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